근데 승점이 13점하고 18점 나오죠.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맞나? 화학 4등급에 6등급이 10점 차이 나듯이 약간 5점 차이 막 이런 식으로 나듯이 약간 그런 차이. 진짜 거의 똑같네. 이 경기는 이겨야 돼. 앞선 문제에서 AGCL의 침전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3-하고 철 3가는 사실 AGCL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구경꾼이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로 이제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한 발 더 나가요. 자, 뭘 한 발을 더 나가냐면 이렇게. 자, 우선 첫 번째 뭘 구해볼 거냐면 저 철 3가 있죠. 여기 FeCl3에서 철 3가 이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의 초기 농도를 구해보고 싶어요. 우선. 자, 얘 초기 농도가 얼마였냐면 0.20몰이었죠. 그죠? 처음에는. 근데 얘 또한 어떻게 돼요? 0.25L에서 0.25L 어쨌건 더 섞으니까 희석이 되겠죠. 그럼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저 철 3가의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0.1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어쨌건 이 철 3가가 어디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물에 녹아 들어가 있죠. 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선 금속 양이온인 건 맞죠? 금속 양이온. 철이 금속이잖아요. 그럼 플러스니까 양이온. 알겠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금속인 금속인데 하필 또 전이금속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전이금속. 그래서 디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걸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뭐 전이란 말의 뜻은 바로 디오비탈 전자 배치. 그래서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되는 걸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오비탈 전자 배치가 되는 전이금속 양이온 철 3가에 대한 건데 요거와 바로 리간드 H2O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착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간드의 뜻은 뭐예요? 리간드가 뭐예요? 리간드의 뜻이 뭐예요? 네. 리간드란 말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리간드의 말 뜻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승우, 리간드가 뭐예요? 리간드가 응. 했다. 착이온 형성을 했으면 리간드란 말의 뜻도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착이온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응? 학교 수업도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어? 내 수업도 잘 안 듣고. 저 열심히 듣는. 어? 뭐야? 내 수업은 듣는 것 같으니까 복습을 안 해요, 그렇게 다들 또. 어? 자, 모든 걸 다 아는 서진이. 네? 리간드가 뭐예요? 달라붙는데. 아, 달라붙는 거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시연이가 자기 막 질척질척 달라붙으면, 어? 그때 막, 야, 이 리간드야, 막 이래요, 그러면? 어? 그런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먼저 공유해서 배기압하는 크게 다시 뭐라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제 배기압.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건 그거죠. 금속에게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비금속 물질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승우야 뭐라고요? 비공유 자 처음부터 읽어봐요. 승우야 뭐라고요? 금속에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비금속 물질.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H2O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어요? H2O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시다시피 산소에 뭐 있어요? 산소에 산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뭐 암모니아 한번 그려볼까요? 암모니아 질소에 뭐 있어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이 됐건 암모니아가 됐건 공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리간드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자, 그 배위결합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철 3가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H2O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산소마다 뭐가 다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두 쌍이 있지만 하나만 표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두 쌍이 있지만 한 쌍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저 철한테 전자쌍을 이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저렇게 주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이제 전자쌍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어떻게 그리냐면 철에다가 물론 얘가 이제 철에다가 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여섯 여기에 바로 H2O H2O가 이렇게 들러붙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결합 전자쌍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걸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주죠. 그래서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줘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요거를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원래 H2O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럼 다 중성이잖아요. 그런데 철은 이온가가 뭐예요? 3 플러스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온가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3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온을 요걸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저 금속의 배위 금속의
형성된 배위 결합 개수. 자, 그러면 이 금속에 지금 배위 결합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6개 만들었죠. 6개. 그럼 그런 배위 결합 개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 금속에 만들어진 배위 결합 개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배위수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코올디네이션 넘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뭐냐면 줄임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올디네이션 넘버라고 하고 쓸 때 CN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속에 형성된 배위결합 개수를 배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위수가 자연계에서는 보통 6이 가장 흔합니다. 배위수는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배위수 1짜리도 있고 배위수 13짜리도 있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배위수 1, 2, 3, 4, 5, 6, 7, 8, 9 전부 다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금속에 저렇게 리간드가 들러붙는 게 몇 개 들러붙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연애를 몇 번 하느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여자친구 한 명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친구 많았던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금속이 배위 결합을 몇 번 할 거냐는 아주 다양해요. 아시겠죠?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하지만 놀라웠게도 지구에 나타나는 모든 배위 결합 화합물을 조사해 보면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건 몇 개? 그 중에 가장 많은 건 6개요. 알겠죠?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어서 물론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있긴 있는데 그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어서 그냥 6배위가 가장 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이런 어떤 현상만 알아두시면 그래서 배위수가 6일 때를 쓰는 말이 바로 이거를 6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6배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지금 H2O가 몇 개 있는 거예요? H2O가 6개가 지금 금속철에 둘러붙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철에 비해서 물이 6개나 들러붙는다는 얘기는 주변에 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물이 많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 물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그래서 어디에 녹아 있어요? 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물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 철 이온 입장에서는 주변에 6개의 물 분자가 다 들러붙어서 이런 차기온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됐죠? 오늘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헤이. 그 다음 리간드도 줄게요. 승우 리간드가 뭐예요? 금속에게 비공유 현상을 제공하는 비금속 물질입니다. 구워. 야. 잘했어요.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 잘했어.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중심 금속의 이온가가 2 플러스 3 플러스면 자, 중심 금속의 이온가인데 지금은 이온가가 몇 가 플러스예요?
지금은 요 3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면 놀라웠게도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철. 자, 철 원래 몇 가 플러스였어요? 철이 원래 3가 플러스였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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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짜잔 이렇게 이제 H2O를 저렇게 산소에 수소가 2개 붙은 걸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산소가 보시다시피 요렇게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철한테 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원래 산소는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 사실은 원래 몇 쌍 있어요? 원래 2쌍 있잖아요. 2쌍. 그래서 이제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2쌍 중 한 쌍을 이렇게 철해 준 거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자, 어차피 지금 무슨 용액이야? 무슨 용액이? 수용액이지. 그럼 수용액이면 뭐가 제일 많아? 억수로 많지. 물이 억수로 많지. 그럼 주변에 물이 천지 빼가리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물이 해서 여기 요렇게 또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물이 있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에 대해서 요 전자가 이압하고 수소한테 전자를 줘. 그럼 저 수소가 산소하고의 결합전자 있지. 산소하고의 결합전자를 산소 쪽으로 내.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얘를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자리에 얘가 OH만 남아. 그러면 이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가 원래 흰 놈 있고 저렇게 새롭게 노란 놈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요 노란 전자가 이리 온 거야. 알겠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저 빨강이가 이리 온 거지. 누구랑 반응해서 파란의 얘랑 이렇게 반응을 했어.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저 이유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자, 잘 봐요. 아시다시피 H2O라고 하면 H2O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바로 얘는 H2O는 전기적 중성이잖아. 그지?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전자를 줬어.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을 애가 전자를 준 건데 이게 이렇게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자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산소 입장에서 비공허 전자가 두 쌍이 있었던 거지. 두 쌍 중에 한 쌍을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원래 비공허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인 거지. 그럼 이렇게 산소가 비공허 전자가 원래 한 쌍, 두 쌍, 세 쌍이면 얘 이온가는 얼마야? 이 이온가는 뭐야? 아니면 형식 전환은 뭐야? 얘 한 쌍, 두 쌍, 세 쌍 있으면 형식 전환은 뭐야? 1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이 상태가 이온가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수소 하나가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요. 요거에서 저 금속은 싹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 전자쌍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식 여러분 봤죠? 본 적 있죠? 뭐 할 때? 산염기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할 때 이거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OH 플러스라고 해요? OH 중성이라고 해요? OH 뭐라고 불러요? OH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OH 마이너스요. 알겠어요? 그럼 맨날 H3O 마이너스라 그래요? H3O 중성이라 H3O 뭐라 그래요? H3O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오직 달라진 점은 이 파란 전자가 이렇게 걸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철 삼가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의 차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3 플러스 양이온 입장에서는 3 플러스 양이온 입장에서 양이온이죠. 양이온 입장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인하고 인력이 크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인하고 인력이 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H 플러스가 하나 더 떨어져 나오면 오히려 얘가 더 안정한 차기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금속 양이온에 의한 물 분자의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이것을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작성을 하면 자, 얘 같은 경우 철에 대해서 H2O가 몇 개 붙어 있어요? H2O가 6개 붙어 있죠. 6개 붙어 있는 채로 전체 이온가가 몇 가예요? 전체 이온가가 3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 누구랑 반응해요? 결론적으로 누구랑 반응했어요? H2O랑 반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자, 이놈의 화학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놈의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상황을 화학식으로 써라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 화학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 화학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칠판에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칠판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바로 F인데 H2O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몇 개로? 5개로 바뀌고 H2 하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OH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전체 이온가는 몇 가가 되겠어요? 전체 이온가는 2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철의 산화수가 지금 몇 가예요? 철의 산화수가 3가잖아요. 3가. 근데 H2O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니까 3가가 3가인 건데 철의 산화수 몇 가예요? 3가인데 OH의 이온가가 뭐예요? 이온가가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더하면 2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동시에 뭐가 만들었어요? 동시에 뭐가 만들었어요? 동시에 뭐가 만들었어요? 바로 LH3O 플러스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예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염기예요? 스무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염기예요? 바로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죠. 왜? 순간 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뭐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 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에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의 정의가 뭐예요? H 플러스 H 플러스를 주는 게 그렇지! 박수! 잘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알겠죠?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고마워요. 승우. 알겠죠? 자, 바로 BL4는 뭐예요? BL4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주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H 플러스 주계죠. 주계. 왜 주계냐면 이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얘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H2O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H2O 역할은? 얘는 BL 뭐예요? BL 염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BL 염기. 자,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산염기 반응은 무슨 적이라고 했어요? 산염기 반응은 항상 가역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역적이란 뜻은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되기도 한다? 거꾸로 되기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얘를 거꾸로 되기도 한다. 저 누구지? 서진 알겠죠? 그렇지. 서진이 BL 알죠? 선생님 BL 알아요? 네? BL 알아요? 서지 매일 보죠 매일. 알겠죠? 서진. 자, 그럼 서진. 만약에 이게 가역이어서 역반응이 된다면 얘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그렇지. 얘는 BL3. 그러면 거꾸로 간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BL 염기. 아시겠죠? 수고 알겠죠?
이때 승우 이거 기억하려면 모르겠는데 반응 전의 BL 산과 반응 후의 BL 염기 사이 그렇지 박수! 박수. 승우 고마워요. 알겠죠? 까먹었을까봐 조마조마했어. 알겠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 그래? 일승우.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둘의 관계를 얘는 복수 들어있구만. 이 둘의 관계를 짝이라고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도 뭐예요? 이 둘의 관계도 짝.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요곳의 짝 염기.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곳의 짝 염기, 얘는 요곳의 짝산.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그 H2O의 가수분의 반응을 이런 식으로 뭐로 쓸 수 있다? 그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H2O 빼버리고 요 H3O 플러스도 사실은 H 플러스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쓴 게 바로 요 표현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요 표현은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쓴 거예요?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쓴 거예요? 루이스는 항상 맞는데 또 다른 산연기 아레니우스 관점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가수분의 반응은 아르헤 니우스 산전기 관점으로 지금 써놓은 게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산전기를 물속에서 아레니우스 관점으로 쓰나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쓰나 양론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양쪽으로는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건 아레니우스 관점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표현도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서진이 알겠니? 그래. 서진 좋았어. 감명 깊었던 비엘은? 응? 감명 깊었던 비엘은? 에? 뭐라고? 서진 왜?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훅 들어왔어요? 그런가요? 가장 감동스러운 비엘은 브랜스테드 로디죠. 알겠죠? 브랜스테드 로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위에 지운다. 지운다. 8 다 적었죠? 민서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네 번째 자, 밑에 있는 건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아이고 팔이야. 자, 이거잖아요. 자, 이건데 처음에 얘 농도 얼마예요? 자, FE3 플러스가 초기 농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0.1몰이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잘 봐요. 어차피 물에 H2O는 별로 없어요, 많아요? 어차피 물에 H2O는 천지백깔일 거 아니에요. 천지백깔이니까 H 플러스, 이게 철3가가 물에 들어오게 되면 철3가에 비해서 H2O는 거의 무한대로 많잖아요.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철3가는 물에 들어오자마자 100%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었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오면 물은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계산한 초기 농도가 바로 이 차기온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을 해요. 자,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할 거냐면 1대 1로 반응을 하겠죠? 맞남요? 맞죠, 맞죠? 오, 이때 얘는 왜 양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용매죠. 용매여서 양적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끝이 나면 0.1 빼기 x, x, x. 됐네요. 그럼 이때 평형상수가 얼마라고요? 평형수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계산하면 저기에 있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뭐분의 뭐란 얘기예요? 뭐분의 뭐란 얘기예요? 이것분의 요거 알겠죠? 그러면 0.1 빼기 x분의 x제곱.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좋아. 좋아. 됐죠? 자, 그럼 얘는 그 이후에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그 교재에 이제 계산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0.01 곱하기 x 빼기 0.001은 0. 맞나요? 맞죠? 그럼 얘는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그래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0.01 더하기 0.01 곱하기 루트 41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뭘 푼 거예요? 근의 공식을 푼 겁니다. 그렇죠? 근의 공식. 근데 문제에 루트 41이 뭐로 나와 있죠? 6.4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얼마냐? 0.027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구한 x가 그래서 누구 농도에? 바로 저기에 있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 약산의 산해리 반응에서 H 플러스 농도 구하는 문제들 많죠. 그 약산의 산해리에서 H 플러스 농도 구하는 초정적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죠?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자, 뭐냐면요. 그런데 보통처럼 자, 보통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통처럼 근사하잖아요. 그러면 x가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냐? 10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분의 1 루트 취하면 어떻게 되지? 대충 계산기 없어요? 계산기 해봐요. 1000분의 1 루트 취하면 얼마나 나와요? 0.031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처럼 근사하면 이 경우는 틀리죠. 알겠죠? 이 문제는 이걸 아주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회 서울대 입시 친 애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점을 받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경우 왜 그러냐면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죠.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 여기 있는 초기 농도가 이거에 대해서 10% 정도 되죠. 10% 정도 되면 근사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5% 룰인지 10% 룰인지 알 게 뭐야? 그럼 뭐로 눈치를 채야 돼? 루트 31. 이걸 왜 줬냐는 거예요. 그렇네. 문제에 왜 굳이 이런 쓸데없는 숫자를 왜 줬을까? 무슨 말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바로 요거하고 요거가 10% 정도여서 근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근사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좀 곤란하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건데 일반 고교 과정에서는 저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대 입시에서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눈치채고 이렇게 푼 애들은 다 점수를 맞았을 거고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한 애들은 감점이 됐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야,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쪼잔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겠죠. 좀 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얘기하는 바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얘기하는 바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을 건데 저번에 이 여러분 38기 수업자료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은 꺼내고요. 수능 가져갔어요? 네. 자. 안 가져왔죠? 하루도 안 가져왔죠? 아, 이 사람 참. 자, 이게 여러분 선배들 작년 수업 자료거든요. 찾았어요? 네,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자, 작년 건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아래쪽을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방금 한 거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교사 머릿속에도 이게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왜냐면 이 내용은 그 어느 책에서 소개하냐면 메스터톤이라고 하는 일반화학 책의 일부 소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옥스토비 책에도 일부 소개가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 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